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제 피부과 시술 추천, 비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결혼 준비하면서 예신 관리를 좀 하느라고 이제 피부과에서 요것저것 좀 시술을 받아봤는데 그게 영상에서도 보였는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제발 얼굴형 시술 뭐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는 거예요.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술 추천 전에 시술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체중 감량을 할 것. 여러 가지 관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얼굴에 때려서 했는데 나중에 뭐 나이가 들거나 내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막 볼페임이 생긴다든지 너무 확 폭성 늙어 보인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에 불필요한 살이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 살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안 빠지는 불필요한 살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시술을 받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불필요한 시술도 덜 받을 수 있고 유지 기간도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뷰, 메타뷰라는 기계인데요. 요거는 피부 진단 기계예요. 모공, 홍조, 여드름 흉터, 뭐 피지선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오는 피부 진단 기계고, 메타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3D로 얼굴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와요. 어디에 볼륨이 부족한지도 다 알 수 있고 피부 측정도 기본적으로 다 되는 그런 기계인데, 이 기계가 여러분 너무 비싸서 있는 병원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시술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마크뷰 또는 메타뷰가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래도 병원 홈페이지나 뭐 성형 어플 이런 데서는 이벤트로 리뷰를 적은 후기가 대부분이라서 부작용 사례가 리뷰 100개 중에 한 1개 있을까 말까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실제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 부작용 카페 또는 제가 사용하는 커뮤니티는 성예사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는 등업을 하고 나면은 이 시술 추천 그리고 뭐 병원 추천 이런 게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술이고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가격 값을 하는지 부작용은 어떤지 이런 게 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시술에 대해서 판단하기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이 시술 좋다 저 시술 좋다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런 부작용 사례나 적나라하게 리뷰가 나와 있는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시술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가성비 끝판왕 입문자들에게도 추천하는 시술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효과도 조금 극명하고 내성이 생긴다던가 이런 사례가 엄청 드물거든요. 부작용, 통증, 가격, 다운타임 다 엄청 적으면서도 얼굴형 관리하는 데는 거의 입문자용으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좋은 부위들은 대표적으로 이 자갈턱, 턱, 그리고 미간, 주름, T존 요 정도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갈턱은 없어서 가끔 턱 맞아주고 미간이랑 요 이마 그리고 T존을 맞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답니다. 주름은요, 여러분, 생기고 나서 후 처치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는 볼페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시고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술은 필러예요. 제가 맞았을 때 후회했던 부위는 팔자 필러예요. 이 팔자 필러도 잘 맞으면 괜찮아요.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맨 위에 겉 피부가 있잖아요. 필러를 뼈랑 근육 사이에 좀 깊이 넣어야 이게 이동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이 코 옆에 있죠. 이 부분에 좀 중요한 큰 혈관이 있어서 의사분들이 좀 무서워서 그렇게 깊이 잘 안 넣고 겉에다가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1살 때부터 28살 때까지는 팔자 필러 맞은 게 괜찮았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에 맞았는데 이동도 안 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요 부분은 꺼지고 이 옆에 이 살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팔자가 더 심해진 거죠. 만져보니까 이 필러가 옆으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움직이고 먹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 팔자 필러를 다 녹이고 다른 시술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부위는 요 애교살 부위예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넣는다 해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좀 성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맞았다가 다들 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교살은 정말 비추해요. 저는 안 맞아봤지만 솔직히 이거 한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하지 않는 부위는 앞볼 부분인데요. 여기도 약간 소량으로 잘 놓으면 괜찮은데 필러는 이렇게 밑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 팔자 부분에 불룩해지는데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부분은 코예요. 제가 21살 땐가 2살 때 코필러를 한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필러가 모양이 고정된 게 아니라서 옆으로 퍼져서 코가 더 뚱뚱해진다는 부작용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너무 위험해요. 이 콧대 있죠? 이 부분에 눈이랑 연결된 중요한 신경인가 혈관인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필러가 막으면서 눈이 순식간에 실명이 되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한동안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코필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필러를 맞았을 때 좋은 부위는 이 옆광대랑 이마 그리고 입술 턱 끝 정도인데요. 이것도 물론 용량을 적게 아주 자연스럽게 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 옛날 사진인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옆광대 밑에 볼페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필러로 채웠는데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는 부위라서 그런지 유지력도 되게 오래가고 모양이 변형되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입술 디자인만 잘하는 병원에 간다면 주름도 펴지고 좀 볼륨이 생기면서 조금 더 탱글탱글 생기 있어지는 부위라서 입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입술은 윗입술에 많이 맞았을 때 입술이 이렇게 위로 통통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통통해지거든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중 긴 게 고민이신 분들은 윗입술은 특히나 과도하게 맞는 거는 완전 비추해요. 진짜 입술 필러로 유명하고 인중 짧게 시술 잘 하시는 분들을 잘 검색을 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마랑 턱 끝 너무 과도하게 맞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처럼 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턱 끝 필러는 진짜 비추천이고요. 좀 무턱이라서 턱뼈가 여기 너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맞았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찌그러지는 경우도 봐서 여기도 좀 자연스럽게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맞아본 거는 입술, 코, 옆광대, 팔자. 근데 팔자는 녹였고 나머지는 그냥 옛날에 맞은 거 한 3, 4년 전에 맞은 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러를 고를 때도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필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는 게 대중적이긴 한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아야 히알라제라는 주사로 녹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녹지 않는 필러를 맞는다면은 이렇게 수술하면서 드러내서 긁어내서 빼내는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은 히알루론산으로 맞는 거를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술은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주사로 이 콜라겐 부스터를 피부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대식세포들이 와가지고 얘네를 막 잡아먹으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콜라겐이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랜드마다 콜라겐 부스터의 입자의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스컬트라, 주베르 볼륨, 콜라움 240, 올리디아 볼륨, 엘란세 울트라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주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스컬트라랑 주베르 볼륨이에요. 근데 스컬트라가 입자가 좀 더 뾰족하게 생겨서 콜라겐 생성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고 주베르 볼륨은 입자가 동그랗게 부드럽게 생겨서 상대적으로 콜라겐 생성이 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콜라겐 생성이 잘 되는 게 좋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점점 예뻐질수록 합성량은 조금씩 떨어지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뭉쳐서 결절이 될 리스크는 많이 낮아지죠. 콜라겐이 과생성될 경우 결절이 생겨가지고 이런 뭉치는 이런 덩어리들이 만져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필러랑 다르게 이거는 녹일 수 없어서 처음부터
결절이 생기지 않게끔 시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컬트라의 경우 40대 이상 약간 콜라겐 형성이 좀 더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주베르 볼륨은 20, 30대 이제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가지고 결절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자 필러를 녹이고 시술한 게 주베르 볼륨이에요. 그래서 주베르 볼륨을 3회를 끊어서 팔자 부분이랑 앞볼, 그리고 역광대 밑에 이 볼 페인 부분, 그리고 사선으로 봤을 때 이 볼 꺼진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3회에 걸쳐서 다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받고 나서 5일 정도 하루에 5번, 5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골고루 잘 퍼질 수 있게, 결절이 생기지 않게 마사지를 잘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잘 해줘서 그런지 균일하게 볼륨이 다 싹 차오르면서 결절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받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은 자기 나이, 그리고 자기 피부 타입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장형 병원에서 그냥 대충대충 시술하는 데 말고 원장님이랑 1대1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좋고, 그리고 볼륨 시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뷰가 있는 병원, 숙련도가 좀 많이 필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병원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cc, 2cc 단위로 결제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 용액 한 통을 다 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한 병을 한 사람당 다 쓰고 남은 건 폐기 처분하는 시스템을 가진 병원으로 추천을 드려요. 리프팅 레이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안 받아보신 분들은 뭐가 뭔지 정말 헷갈리실 것 같은데, 고주파 레이저, 초음파 레이저, 그리고 기타 레이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고주파 레이저는 이 피부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콜라겐을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레이저고, 초음파 레이저는 이 스마스층이라는 근막층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해서 약간 고기 구웠을 때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그 근막층을 쫙 쪼그라들게 해서 리프팅을 시키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의사쌤들이 설명하시기를 그 스마스층이 지방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얼굴이 이마, 관자놀이, 볼 다 두께가 다르잖아요. 이쪽은 지방이 많고 이쪽은 지방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쐈을 때는 스마스층까지 도달하는데 이 부분에 쐈을 때는 스마스층까지 도달을 못하고 지방에 도달이 돼서 리프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레이저는 약간 불필요한 살을 정리를 하면서 쪼그라들면서 이 턱 라인이 이렇게 쫙 올라붙거나 이 이중턱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을 생성을 시켜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얼굴 살이 별로 없고 피부가 얇고 좀 처진,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께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에는 대표적으로 써마지, 덴서티, 셀리뉴, 올리지오, 인모드 FX가 있고, 초음파 레이저에는 울세라, 슈링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레이저가 티타늄, 온다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 고주파 레이저 중에서도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저랑 좀 다르게 지방을 파괴해서 볼살을 이렇게 좀 정리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볼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초음파 레이저나 인모드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가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데 탄력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써마지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고주파 레이저 중에서도 제가 써마지랑 올리지오를 받아봤는데, 올리지오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올리지오 같은 거를 여러 번 할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써마지를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증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레이저는 약간 뜨거운 고통이라고 하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병원을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초음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랑 슈링크가 있잖아요. 근데 울세라가 FDA 승인을 받은 원조 기계고, 슈링크가 그거를 원리를 따라한 국산 저렴이 버전 기계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를 2번 받아봤는데 2번 다 효과가 괜찮아서 차라리 울세라 받을 돈으로 슈링크를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슈링크는 가격이 요즘에 많이 떨어져서 가격도 괜찮고 통증도 괜찮고 그리고 효과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티타늄이랑 온다 레이저인데,
내가 중요한 날 임박해서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요거는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리프팅이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레이저들은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눈에 보이는데 티타늄이랑 온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효과가 빨리 눈에 보이고 대신 유지 기간도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살이 별로 없다 하면은 써마지, 그리고 내가 얼굴에 살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모드, 얼굴에 살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군살을 좀 정리하면서 리프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울세라랑 슈링크, 그리고 좀 내가 급하다 하면 티타늄이랑 온다, 이 중에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레이저들은 조금 비추천인 게 효과도 별로 없고 유지력도 너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좀 정해놨는데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중턱이랑 이 팔자점 옆에 요 볼록 나온 살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슈링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써마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금처럼 계속 받으면 좋은데 너무 비싸서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써마지가 효과가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그냥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방 분해 주사예요. 이 지방 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레시피가 다 다르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 외에 성분들도 다 조합한 레시피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효과를 못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효과가 진짜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 이중턱이랑 팔자 옆에 요 볼록 나온 살 있죠? 저 지금 완전 살이 없이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그리고 이 팔자도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여기 살이 불룩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쪽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 분해 주사를 맞고 이 리프팅 레이저로 쫙 붙여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이런 잔주름, 접히는 주름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 분해 주사보다는 주베룩 볼륨이랑 리프팅 레이저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턱 밑 같은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 지방 분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침을 꿀꺽 할 때도 이렇게 울럭불럭하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게 침샘이에요. 그래서 침샘이 비대해서 생기는 이중턱이 있고, 이렇게 겉에 표면에 이 가죽 있죠? 이거를 잡았을 때 쭉 늘어나는 게 잡히는 게 많다 그러면 이제 지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손가락으로 잡히면 지방 분해 주사를 맞으면 되고,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게 크다 하면은 침샘 보톡스를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술은 실 리프팅인데요. 실 리프팅은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30대 이상부터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실이라는 게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돌기 같은 게 박혀있는 실이 이렇게 당겨주는 거라서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실을 넣고 자주 하다 보면은 피부에 더 이상 실을 넣어서 고정할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진짜 실 리프팅이 필요할 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 선택인데 실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PDO라는 실을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6개월 뒤부터 녹는 실이에요. 근데 녹지 않는 실을 쓰면은 이게 돌기가 나중에 마찰로 인해서 다 닳아서 리프팅의 효과는 없고 얼굴에 실만 남아있으면 나중에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녹는 실을 넣으면 나중에 효과가 점점 없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녹아서 몸에 흡수가 되니까 이 녹는 실을 사용해야 되고, 뭐 6개월보다 더 오랫동안 녹지 않는 실도 있는데 녹지는 않는데 돌기가 마찰이 되면서 마모가 되니까 효과는 별로 없고 얼굴에 좀 더 오래 남아있으니까 오히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약간 얼굴형을 정리하는, 그리고 팔자주름을 관리하는 이런 입체적인 관리고요. 피부 겉에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편평사마귀 뭐 이런 거는 또 따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받아보고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모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셀프 왁싱부터 전신 레이저 제모까지 다 받아봐서 그거는 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썰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피부과 시술 말고도 할 수 있는 얼굴형 관리로는 경락이랑 반영고, 홈 디바이스. 근데 제가 효과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봤다 하는 거는 반영구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정말 1mm, 2mm만 변해도 정말 많은 변화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반영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여백을 채워주면서 얼굴형이 조금 더 예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헤어라인 반영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받았어요. 수술이나 시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옆광대부터 턱 끝까지라고 하고 이 위에는 머리통이라서 여기를 깎을 순 없어요. 여기는 헤어라인 시술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머리를 심는 거는 사실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어라인 시술을 받았는데 헤어라인 시술만으로도 엄청나게 여백이 많이 차이가 생겨가지고 얼굴형이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썹 반영구인데요. 제가 눈썹을 지금 화장을 아예 안 했는데 엄청 또렷하고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원래는 눈썹이 엄청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눈썹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양도 약간 좀 듬성듬성했었는데 이 눈썹을 채우고 나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확 잡히면서 얼굴 여백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자라다브로에서 지금 리터치 빼고도 4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빠질 때도 색깔이 파랗거나 붉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엄청 자연스럽게 애쉬빛으로 희미해지는 느낌이라서 주기적으로 눈썹의 유행이 바뀌었을 때도 모양도 바꿔서 다시 시술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위에다가 조금 더 추가로 시술을 받아도 전혀 진해지거나 부자연스럽지 않아서 저는 샵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눈썹이 약간 좀 일자 눈썹이 유행하다가 요즘엔 뭐 세미아치, 아치형 눈썹이 또 유행을 하잖아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아치형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디자인을 바꿔서 또 다시 시술 받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받지 마시고 좀 경력이 오래되고 이런 찐 후기가 많은 샵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입술 반영구를 받았는데 오버립 시술의 경우에는 이 라인만 나중에 좀 부자연스럽게 남는 경우가 있어서 안 하는 샵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하면서 오버립 시술도 하는 그런 샵을 좀 어렵게 찾아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저는 정말 마음에 들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라인이 따로 논다든지 얼룩덜룩하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오버립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인중이 짧아진다는 점이에요. 오버립 반영구를 하고 나니까 쌩얼일 때도 인중이 좀 짧아 보이면서 좀 동안 페이스가 돼서 좋더라고요. 경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에 좌우 비대칭이 좀 있어요. 어떤 한의원 같은 데 가서 경락이랑 이런 시술을 좀 받았었는데 제 피부 약해서 그런지 멍이 너무 심하게 들고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누구한테 주먹을 얻어 터진 것 같았어요. 그 멍 때문에 남은 회차를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유지력이 별로 없으면서 아프고 멍까지 있는 다운타임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경락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기. 두 번째는 수분 관리. 수분 관리도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막 피부가 노화가 되는데 좀 한몫을 하니까 수분 관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 중에서는 홈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홈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면 안 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화상 위험이 없도록 출력도 좀 낮게 했을 거고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 쓸 수 있도록 효과가 약하고 그만큼 부작용도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레이저 리프팅을 받아주면서 그 유지 기간을 조금 더 유지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기계는 울트라튠이라는 기계가 약간 고주파 기계의 홈 디바이스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한번 써본 거는 셀리뉴라는 기계인데 그거는 고주파 기계가 아니라 저주파 기계라서 근육이 제가 힘을 안 줘도 움찔움찔 하면서 약간 수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하는 느낌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기 전에 찾아봤을 때는 별명이 뭐 팔자주름 다리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다리미까지는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하자면 필러로는 입술이랑 옆광대를 좀 채워놨고 콜라겐 부스터로 앞볼, 옆볼, 볼페인 부분 그리고 팔자주름까지 맞아놨고 그리고 슈링크랑 써마지 이 두 가지 리프팅 기계를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걸로 해서 팔자주름과 얼굴형을 정리해줬다. 이게 제 총 정리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깎아야 되나?
해가지고 윤곽 수술을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참고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시술로 채우는 시술을 한 건데 진짜 광대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대를 깎으면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오이처럼 되고 얼굴 피부가 흘러내리면서 윤곽 수술은 윤곽 수술에 돈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리프팅 시술에 들어가는 돈까지가 윤곽 수술의 비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뼈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막 튀어나온 게 아니다 하시면은 튀어나온 부분을 쳐내는 게 아니라 들어간 부분을 좀 채우면서 얼굴형이 조금 매끄러워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유행에 맞는 시술을 잘 선택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 병원 정보를 제외하고 시술이나 제가 받은 그런 관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DM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고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